네, 검찰 전국, 특검 전국 점화가 됐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볼 텐데요.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결국 불출석을 선택했잖아요. 네. 예, 의총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했고 본인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선택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 시나리오 의총을 통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수사이고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안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역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특검 문제는 사실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던 당시에 네.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를 다시 이제 끌고 나오는 지금 물타기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물타기죠. 완전 물타기인데다가 이게 나올 것도 없는 걸 이거밖에 카드가 없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면 민주당의 입장도 참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수사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수사를 넘어서 그럼 정치를 너무 비하하는 얘기가 되고요. 예. 생존 전략이다. 이재명 그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특검에 물타기 하는 것까지 전부 예상된 수순들인데 이것은 이재명 의원이 생존하기 위해서 네. 개항을 출마, 당대표 출마, 그다음에 검찰의 불출석, 이번에 특검 이런 것까지 전부 목표는 단 하나다. 네. 이재명 의원 살리기. 그 목표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에서 예. 의원들까지 의총에서 동원돼서 이재명 살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네. 이재명 의원의 의혹은 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대표 살리기, 또 이재명 로펌이냐 민주당이 이렇게 그 얘기 또 했더라고요.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고발건도 있어요. 이제 네. 불은 맞불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진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예상하지 못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일단 특검법이 정치적 절차, 여의도의 절차, 국회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김동완과 문제를 제공하고 하나씩 끊어가주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경민 전 의원 저렇게 보고 계시는데 박수영 의원님. 전혀 아니죠. 예. 이게 특별하게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아주 잘못한 일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과거 대통령 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해명은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했는데 불구하고 0.73% 차이라고 하는 대선 결과 예.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부인에 대한 이런 걸로 자꾸 하고 있는 것이 네. 얼마나 대통령 본인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것이 없으면 부인을 하겠느냐.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사사건건 민생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예. 실제로 하는 행위는 정략적인 행위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비대위 이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오늘 주호영 의원이 기자간담회 했어요.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다고요. 바로 보도가 나온 게요. 박주선 전 국회의장이 국회 부의장이 차기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글쎄 그건 최종 결정이 나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기준으로 따지면 괜찮은 기준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비대위원장 맡게 되시는 분은 당을 통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욕심이 있어서 길게 비대위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네.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해서 새 당 대표를 뽑아야 내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의 욕심이 적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주 미래에 정치적인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49년생이시거든요. 네. 다시 정치적인 미래를 만들기는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와서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우리 당 대표를 빨리 뽑아내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하면 딱 맞는 그런 그렇군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남 4선 중진 의원이고요.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지냈고요. 박수현 전 국회부의장이 검찰 출신이죠. 박수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금 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낙점이 될지는 좀 시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여러 여당 의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가처분 신청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당내에서 또 가처분 신청 낼 경우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당내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결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네. 당헌 당규를 개정했고요. 그 기준에 맞게 새로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예. 가처분 신청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준석 전 대표 생각은 지구가 이준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나 행보에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네. 우리 나름의 스케줄로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새 당원에 비대위 출범 시에 당대표는 해임된다는 당원이 새로 명시된 겁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이제 지명이 되고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네요. 뭐 그전에도 우리 이미 비대위 출범하면서 최고위 자체가 해산됐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밟아주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국 분석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